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신전 6번째 순서 탕변. 물을 이제 차를 먹으려면은 차를 물로 끓여야 됩니까? 그 탕변, 그 끓일 탕자, 분별할 변자. 이 물을 끓이는 것이 간단히 끓이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큰 변화와 분별과 15가지 큰 분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런 물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까? 그게 깊은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탕유 3대변과 15 소변하니 1월 형변이요 2월 성변이요 3월 기변이니 행이 위 내변이고 소리가 위 예변이요 기가 위 첫변이라. 해안, 의안, 해안, 하안, 의안, 연주, 계위 맹탕이고, 직여 용불을 하고, 등고, 등파 고랑하야, 수기가 전솔하야, 방시 순수이고, 초성, 전성, 진성, 취성, 계위 맹탕이라. 직지 무성이면 방시 결수기라. 기부가 1루, 2루, 3서루 난 불분 인원이라. 누라는 계위 맹탕이라. 직지기가 직충간하면은 방시 순수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에는 세 가지 큰 분별하는 법과 15가지 종류로 분별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행변이고, 물을 끓이는 적에 그 물이 변하는 모양, 그걸 행변이라 그럽니다. 성변, 소리를 듣고 이만큼 소리가 나면 물이 잘 끓여졌겠다 안 끓여졌겠다 소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이 수증기, 기가 수증기인데 전기가 올라오는 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 이것이 3대 변입니다. 소리를 듣고 모양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내변이라 그러고,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을 외변이라고 하고, 수증기를 김을 보고 분별하는 것을 첫변이라고 한다. 첫변은 이게 빨리 첩자인데, 이길 첩자, 빨리 첩자인데, 빨리 분별하는 거예요. 김이 폴폴 올라오는 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그걸 첫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물이 끓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무쌍한 것을 또 말합니다. 해안, 개눈이라는 건 조금만 합니다. 이거 이슬 방울만 하죠. 개눈, 우리가 밥 먹을 때 빨리 먹는 것을 개눈 감추듯이 빨리 후딱 해치워버리는 거, 개눈 감춘다 하지 않는가 하면, 이제 해안, 아주 작은 눈, 개눈은, 그 다음에 하안, 새우는하고 개눈하고 거의 모양이 같기도 하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새우 한자, 눈 한자인가. 그 다음에 의안, 붕어눈, 생선눈, 이런 그 눈이 좀 크지요. 그런 이제 아주 미세한 처음에 이렇게 불을 지피면은 해안, 의안, 기포가, 그 기포 아닙니까? 기포가 이제 조그마하니 뽀글뽀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좀 이제 화력이 더 많이 가서 닿으면 물방울이 더 크게 의안으로, 약간 고기 눈깔이라 표현해. 고기 눈깔처럼 조금 이제 더 기포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조금씩 올라오다가 연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거 염줄, 또 여성들이 그 목에 구슬 같은 걸 가지고 목걸이 하지 않는가, 그것처럼 계속 보글보글 이렇게 물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그걸 연주라 그래요. 연할연자 구슬. 이거는 다 맹탕이다. 맹탕이라는 건
좋은 탕이 아니라는 거지요. 맹탕. 지게의 용불 하야. 이렇게 곱게 솟아오르는 걸 지게의 용불입니다. 물이 팍팍 올라오는 거. 이게 지게의 용불. 여 등파 고랑 하고 동파, 등파. 물이 막 욱작욱작, 북작북작 이 끓는 소리가 나면서 북치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게 나는 거를 등파고랑이라는 거예요. 등파고랑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수기가 전소, 물이 가지고 있는 물냄새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바야로 이것을 순수기라고 한다. 참, 물 이거 끓이는 거 가지고도 굉장한 그 세심한 주의와 관찰력과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 말이 흔히 쉽게 차인이다 하지만은 이런 물 끓이는 탕변을 다 알아야 그래도 차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순수기라고 순수할 순자 이걸 숫자 거기까지 순수기라고 하고 초성 처음에 물 끓는 소리가 쎄쎄 이렇게 약간 드문드문 나는 걸 초성 그 다음에 전성 물 소리가 끓는 소리가 비 이렇게 뭐 용소선 치듯이 그 주진자 안에서 탕관 안에서 이 빙빙 돌면서 나는 소리 그걸 전성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성 떨질진자 소리성 소리가 밖에 들리도록 욱작욱작 하는 거 그걸 진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취성 말 달릴 진짜 소리 말이 달리는 소리가 자박자박 나지 않은가 쾅쾅 나기도 말이 이렇게 단축 속보로 하면은 자박자박 이렇게 물 끓는 소리가 쫙 뽀글뽀글 그렇게 이제 말 달리는 소리 같이 들리는 것을 그걸 치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맹탕이라고 한다. 맹탕. 그 다음에 이제 직지 무성하야 무성이면 바로 이렇게 물이 끓으면서 솟아오르면서 소리를 안 내는 것 소리가 없으면은 이것을 바야흐로 결숙이라고 한다. 결숙 순숙 결숙 이 두 가지 설명이 된 겁니다. 기부가 일루 수증기가 김이 한 시로라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 일루고 이루 두 가닥이 이렇게 시로라기처럼 올라오는 거 이루 삼사루 세네 가닥이 이렇게 수증기가 폴폴 올라오는 것을 그걸 이제 삼사루라 하는데 그 올라오는 수증기가 어지러워 가지고 인원이 분별하는데 인원이라는 이 말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것을 인원이라고 말하는데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이 김이 올라오는 그 줄기가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다 난루라고 난루 어지러운 시로락이다. 그 수증기가 올라오는 게 어지럽게 올라온다 그걸 난루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맹탕이다. 그것도 옳은 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직지 기직 충간이라야 바로 그 이제 곱게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바로 충관이 돼야 돼. 충관된다는 것은 떨어지면 안 되고 쭉 이어서 이렇게 물이 솟아 올라야 된다. 그게 직지 기직 충관입니다. 직지 기직 충관 하면은 바야흐로 이것을 경숙 순숙이라고 한다. 경숙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순숙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숙이나 결숙이나 같은 말이라고 지금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래 그게 완전히 익은 물이다. 순숙 완전히 익은 물이라는 뜻이죠. 한번 더 해드리겠어요. 탕에는 세 가지 큰 분별하는 법과 15가지 작게 분별하는 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양을 보고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 세 번째는 수증기,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분별하는 법이 있는데
모양을 두고 분별하는 것을 내변이라 그러고, 소리를 두고 분별하는 것을 외변이라 그러고, 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첩변이라고 한다. 첩변이라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빨리 분별하는, 빨리 빠를 첩자 분별할 게 있다. 그러니까 개눈처럼, 새우눈처럼 아주 미세한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해안, 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기포가 커지는 걸 어안, 생선눈, 붕어눈이나 뭐 피라미드 눈이나 이게 눈이 좀 방울방울 기포가 좀 크게 올라오는 걸 어안이라고. 그래가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쭉 볼볼볼볼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성분들 목걸이 하는 것처럼, 염주를 떼놓은 것처럼, 구슬을 떼놓은 것처럼, 그걸 연주라 해. 그건 다 맹탕이고, 맹탕이라서 그렇게 그날 물이 안 되고, 직의 용불 해야 꽃게 물이 팍팍 솟아 올라가지고 등파하거나 북작북작 소리를 나면서 수기가 전소되어야, 물 기운이, 물 냄새가 완전히 소멸이 되어야 바야로 이것을 순숙이라고 한다. 순숙 한 가지 나왔습니다. 초성 전성, 처음 소리를 내는 것, 소리가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나는 것, 그 다음에 소리를 떨치는 것, 진동하는 것, 말 달리는 것처럼 소리가 북작북작 깨박깨박 나는 것, 이건 다 맹탕이고, 바로 소리가 없으면은 이것을 결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순숙과 결숙, 두 가지가 지금 설명된 겁니다. 기부가 일루, 수증기가 한시로라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두 서너 가닥에 올라오는 거, 서너 가닥에 올라오는 거, 이것은 어지러워서 분별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누란이라고, 난누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맹탕이다. 맹탕인데, 이것도 그렇게 권할 물이 아니고, 바로 기가 지기가 충관, 곧바로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충관이 되는 것을 바야로 이것을 경숙이라고 한다. 그런 게 이제 순숙이 있고 또 결숙이 있고 그 다음에 경숙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순숙 내지 경숙이 가장 권할 수 있는 끓인 물이라고, 물 끓이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문의 거기까지만 하고, 이거 내가 지은 다시입니다. 다파 황구 도가추의 동시 개병주로오나 중초가 고려관세 내한 불이 존유로구나. 차꽃송이와 누른 국화꽃송이가 아름다운 가을이 이르러오면은, 가을이 되면은 같은 길을 가지고 같은 때에 아울러 짝지어 피는 거야. 국화가 피면 차꽃이 피고 차꽃이 피면 국화가 핍니다.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이게 꽃이 핍니다. 차꽃을 감상하는데 또 국화가 있으면 더 좋고, 국화꽃이 있는데 차꽃이 피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국화꽃이 빨갛게 피는 자국이라든지 노랗게 피는 황국이라든지 그렇게 필 때 그 옆에 하얀 차꽃, 백설보다 더 하얀 차꽃이 피게 되면 그 참 두 개를 서로 보면은 가을에 그 꽃을 감상하는, 완상하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국화 심고 차 심고, 차꽃 필 때 국화꽃도 보고, 국화꽃 필 때 차꽃도 보고, 아울러 보면 일거이득이라는, 아주 일석이조라고 그런 말도 하고,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봐. 일거양득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풀들이 다 마르고 시들어 가는데, 이 차잎사귀는 그 녹엽을 과시한다, 자랑한다. 차잎사귀 좀 아직 영하 15도 이상 안 내려가면은
그리 잘 안 시듭니다. 약간 뭐 한 10도, 15도 정도 되면 이제 동해를 입지요. 그래서 아열대 식물이라고 차를 그렇게 하지 않은가비. 아열대, 완전히 열대가 아니고, 한대도 아니고, 한대하고 열대하고 그 중간에 아열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요 남해안 지방, 경남, 전라남도 이때 이 지역을 아열대성 기후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차이파리가 잘 동해를 안 입습니다. 매한 추위가 오는 것을 겁을 내지 아니하고 너만 점유하고 있는 착꽃하고 국하고 뭐 있잖아요. 나만 지금 지목하기보다도 다파 한국을 같이 들매기 때문에 너희들만이 점유하고 있구나. 가을에 시들지도 않고 이 서리라는 뭐 이거 북한한 놈이요. 서리를 얼굴에 여자들 화장하듯이 분 바르고 그래가 피는 겁니다. 그래서 상분 발군이라 서리를 에다 분을 바르고 국화가 핀다. 서리를 바르고 착꽃이 핀다. 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분, 서리 상자, 분발을 분자. 그만큼 이 참 가을에 청초롭게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 차인 여러분들 감상하십시오. 올 가을이기 때문에는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착꽃과 국화꽃 동시에 감상하는 것. 같은 시기에 피기 때문에 같이 일거이덕으로 일석이조로 일거양득으로 그렇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 다신전도 끝을 내고 며칠 있다가 탕용노수라는 7번째 구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